예,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삼투압과 팽합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앞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삼투 현상이 뭐다 하는 거를 쭉 배워왔습니다. 이게 이제 식물 세포하고 동물 세포하고 삼투 현상이 일어날 때 그 형태 변화가 다르죠. 그러면서 이제 이 팽합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요. 자, 요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지금 농도가 다른 용액에다가, 즉 세포액과 농도가 다른 용액에다가 세포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식물 세포하고 동물 세포하고 형태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죠. 이런 식입니다. 이게 지금 동물 세포입니다. 적혈구를 지금 넣은 겁니다. 저장액에다가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장액이 뭐죠? 세포액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을 말을 하는 거죠. 저장액. 등장액은 세포액과 농도가 똑같은 용액. 고장액은요, 세포액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하튼 저장액에다가 세포 적혈구를 갖다가 넣으면 삼투가 일어나겠죠? 항상 삼투의 방향은 어느 쪽? 고농도 쪽입니다. 고농도 쪽이에요. 왜? 물키기 위해서 높은 쪽으로 가서 물키는 겁니다. 항상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장에다가 넣어버리면 바로 세포 쪽으로 물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세포가 점점 늘어나다가 빵 터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적혈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동물 세포에서. 등장액 같은 경우는 넣어버리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건 아니고요. 물이 들어가는 것만큼 또 나오기 때문에 그냥 들락날락하는 그 양이 같기 때문에 마치 물의 이동이 없는 양 그렇게 느껴지지만서도 실제는 물의 이동이 있는 거예요. 그냥 동적으로 평행되어 있다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맞죠. 이와 같은 등장액에다가 넣었을 경우는 세포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들어가는 물의 양하고 나오는 물의 양이 똑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우리가 시험 문제 대비하는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액에다가 넣었을 경우는 이제 세포 바깥쪽이 농도가 높으니까 그쪽으로 물이 빠져나가겠지?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세포 형태가 찌그러듭니다. 이렇게 찌그러져 버려요. 이게 바로 동물 세포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죠. 우리는 이거 세포 쪽으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그냥 세포가 터져 버리는 거. 이걸 용혈이라 그래요. 용혈 현상. 용혈 현상. 용혈 현상. 예. 아까도 언급했듯이 저장액이 뭐고 등장액이 뭐고 고장액이 뭐다 하는 거 한 번 더 나와 있죠.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저장액은 적혈구액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 등장액은 농도가 같은 용액, 고장액은 농도가 높은 용액을 말한다 하는 거예요. 여하튼 동물 세포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물 세포에서는 그럼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요. 요거죠. 지금 식물 세포를 넣었습니다. 저장액에다가 넣고 등장액, 고장액에다가 넣었습니다. 자, 지금 저장액에다가 넣었을 경우에요. 세포 쪽으로 물이 들어올 건데 삼투 현상으로 이 경우는 별로 형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세포벽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세포벽이 하도 튼튼해 가지고 끄떡없습니다. 이래서 약간 빵빵해질 뿐이지 세포 형태가 별로 변하지 않아요. 등장액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고요. 역시 물이 들어가는 양하고 나오는 양이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장액에다가 넣었을 경우는요. 이 경우는 역시 형태 변화는 별로 없어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왜? 세포벽 때문에요. 그래서 뭐 세포의 형태가 찌그러든다 이런 경우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물이 빠져버리면서 세포벽은 가만히 있는데 원래 그 세포벽하고 세포막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물이 빠져나가면서 세포막이 쪼그라듭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세포벽하고 떨어지면서 세포막이 쪼그라들어 버려요.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세포백은 가만히 있는데, 즉 형태는 변하지 않는데 안쪽에 있던 세포막이 떨어지면서 쪼그라져 버려요.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 그러니까 세포 쪽으로 물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세포 형태가 좀 빵빵해진 것, 이런 것을 말을 하기를 팽륜 상태라고 합니다. 팽륜 상태. 팽륜 상태. 그리고 이 경우를 세포막이 떨어져 가지고 오히려 쪼그라드는 이 현상, 이걸 원행질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행질 분리. 여러분들 세포막에 있는 것이 뭐죠? 세포막 안쪽에 있는 것이 뭐죠? 그게 바로 원행질이잖아요. 즉 원행질이 세포백에서부터 분리돼 가지고 쪼그라진다. 그래 가지고 하여튼 원행질 분리 현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하고요, 동물세포에서 세포 분열할 때 원행질이 이렇게 만입이 돼가지고 동물세포의 세포질이 두 개로 나뉘어진다 하는 거 배웠습니까? 우리는 그 현상을 원행질 만입이라 그래요. 원행질 만입. 원행질 만입. 그래서 원행질 분리하고 원행질 만입하고 구별하십시오. 요거 이제 또 시험 문제로 놓으면 애들이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와 같은 저장에다가 넣었을 경우는 안 터지고 그냥 팽륜 상태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고장에다가 넣었을 경우는 이게 형태는 별로 변하지 않고 세포막만 쪼그라드는 원행질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이런 것이 식물세포에서 나타나는 형태 변화예요. 그래서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는 다르다. 지금 식물세포에서 그러면 왜 이게 안 터지냐 하는 거. 예, 물론 세포백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걸 힘의 평행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세포백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거죠. 그 힘이 바로 물이 들어오려고 하는 힘하고 평행돼 가지고 바깥쪽으로 물을 밀어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힘이 평행돼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안 터진다 하는 그런 식이죠. 바로 이게 삼투압과 반대 방향인 팽합이라고 하는 그런 힘인데요. 자, 팽합이 뭐고 삼투압이 뭐고 조금 더 정확하게 공부해 볼게요. 먼저 삼투압입니다. 삼투압이 뭘까요? 예, 삼투 현상으로 물이 들어올 때 그 힘이죠. 압력이죠. 그러니까 두 개 용액을 놓아두고 이렇게 삼투압을 묻는 경우는요, 바로 그 두 용액의 농도 차이 때문에 삼투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물이 들어오면서 물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생기는 힘, 그게 바로 삼투압이죠. 아시겠습니까? 예. 두 용액을 두고서 삼투압을 묻는 경우에 삼투압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두 용액의 농도 차이로 삼투 현상이 일어나 물이 이동하는 그 힘, 압력을 말한다. 이해되겠죠? 예. 근데요, 하나의 용액을 놓고서 삼투압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반대편 쪽에 정류소가 있다고 생각하고서 삼투 현상이 일어나면서 물이 이동하는 그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그러면 정류소가 농도가 제로이기 때문에 어차피 두 용액의 농도 차이라고 하는 말은 결과적으로 이 용액의 농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용액의 농도 때문에 삼투 현상이 일어나면서 물이 이동하는 그 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용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물의 이동이 더 많기 때문에 농도하고 삼투압하고 비례해져 버려요. 그래서 바로 농도를 그냥 삼투압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게 이제 생물체계 보면 세포의 삼투압 그런 말 나오죠. 그게 바로 세포의 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성의 예로 삼투압 조절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쉽게 말하면 농도 조절하는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의 용액을 놓고서 삼투압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그냥 바로 그 용액의 농도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여튼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의 용액을 놓고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 두 용액을 놓고서 삼투압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죠?
두 용액의 차이 때문에 물이 이동하는 그 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의미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도 생각해야 되고 또는 이렇게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생물책에서는 많아요. 그래서 세포의 삼투압, 용액의 삼투압 그러면 바로 이 경우고 바로 세포의 농도, 용액의 농도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저장에다가 이렇게 세포를 두었을 때 삼투압의 방향은 어느 쪽이죠? 물이 바로 세포 쪽으로 들어갈 거니까 저장에다가 이렇게 세포를 두었을 때 삼투압의 방향은 세포 내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저장에다가 두었을 때 삼투압은 물을 들어가게 하는 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물을 들어오게 하는 힘이 바로 삼투압이다. 어디에서요? 저장액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제 팽압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이제 세포 내로 물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물이 세포벽을 밉니다. 바로 이 세포벽을 미는 힘, 그걸 팽압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작용과 반작용 법칙 배웠죠. 그러니까 물이 세포벽을 밀면 그 반작용 때문에 세포벽도 물을 밀게 돼 있어요. 바로 이 힘 때문에 물이 바깥쪽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세포벽도 물을 민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삼투압과 반대 방향으로 물을 밀어내게 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걸 팽압이라고 포함시키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냥 요 힘도 팽압으로 포함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팽압의 뜻은요, 세포벽에 미는 힘, 그거죠, 물이. 그런데 이 바로 반작용에 해당되는 힘, 이것도 팽압에 포함시켜 버려요. 바로 요 힘이 바로 반대편 쪽으로 물을 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삼투압은 들어오게 하는 힘이고 바로 팽압이 나가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세포벽을 미는 힘이 없으면 팽압은 생기지 않는다. 이 말 이해되겠죠? 어차피 세포 내로 물이 들어와가지고 세포벽을 미니까 팽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포에서 물이 빠져버리면 그럼 그때는 아예 팽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팽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팽압은 마이너스 값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에서 물이 들어올 때 그때부터 바로 팽압의 값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갈 때 세포 부피가 즉 1보다 작아지면 팽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팽압은 0보다 작은 값, 마이너스 값을 취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주의할 것은 정상적인 세포로 물이 들어올 때 그때부터 팽압이 생기는 거예요. 정상적인 세포의 그 물을 기준 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보다 조금 더 물이 더 많아지면 그때부터 팽압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팽압이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알아볼 것은 식물세포를 고장액에다가 두었다가 저장액으로 옮겼을 경우에 팽압하고 삼투압의 변화 그래프 요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이게 이제 수능 시험 문제에 하도 잘 나오는 그런 그래프죠. 여러분들 고장액에다가 세포를 두면 물이 다 빠져버리겠죠. 바로 그 물이 빠진 세포를 다시 저장액에다가 두면 물이 막 들어오겠죠. 이때 이제 팽압하고 삼투압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그 그래프입니다. 여하튼 이 경우에 그러면 삼투압은 물이 들어오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겠죠? 아까도 말했듯이 왜? 저장에다가 두었을 상태니까. 그리고 팽압은 물을 내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힘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세포 내로 물이 들어오려고 하는 순수한 힘, 그걸 흡수력이라고 합니다. 그 힘은 당연하게 삼투압 빼기 팽압이 되겠죠. 들어오려고 하는 힘, 삼투압 빼기, 나가려고 하는 힘, 팽압, 그거겠죠. 그래가지고 순수하게 들어오려고 하는 힘, 바로 흡수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삼투압이 높을수록 흡수력은 커지겠죠. 즉 들어오르고 하는 힘이 더 커져 버리니까 흡수력도 더 커진다. 평압이 높을수록 흡수력은 작아지는 거죠. 맞죠? 나가려고 하는 힘이 더 세지니까 흡수력은 작아진다. 당연한 거죠. 예. 자, 이 그래프 한번 봅시다. 이 그래프는 이겁니다. 고장액에다가 둔 세포를 저장액에다가 옮겼을 때 생기는 그 그래프라고 하는 거를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물이 다 빠진 세포가 저장액에다 옮겨버리면 막 물이 잘 들어가겠죠. 자, 이게 이제 삼투압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두 용액을 줬으니까 바로 두 용액의 차이 때문에 생기는 그 삼투압이죠. 그래서 지금 물이 다 빠진 세포니까 부피가 1보다 더 작아진 그런 세포겠죠. 지금 1을 정상적인 세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삼투압이 이만큼 생긴 거죠. 즉, 두 용액의 농도 차이만큼 삼투압이 나타난 겁니다. 이거요. 그러면 이제 물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물이 들어오는 것만큼 두 용액의 농도 차이가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삼투압도 작아지는 거예요. 점점 물이 더 들어오겠죠. 시간이 경과할수록. 그러니까 점점 삼투압은 작아지는 거예요. 두 용액의 농도 차이는. 이게 지금 삼투압 그래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잘 보십시오. 물이 들어오면 평압이 생기겠죠? 이때도 물은 들어와요. 하지만 이때는 아직까지 정상적인 그러한 세포가 아직 못 됐을 때 물이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평압으로 안 따져요. 지금 막 언급했듯이 평압은 정상세포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바로 정상세포, 바로 세포 부피 1부터 이제 평압이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것만큼 점점 더 평압이 커지겠죠. 이게 바로 평압의 그래프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차이, 이게 바로 흡수력이죠. 그래서 흡수력은 삼투압 빼기 평압이다. 그럼 이 경우는 흡수력이 더 크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 경우는 흡수력이 더 크죠. 바로 이것이 바로 흡수력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삼투압. 이 경우는 평압이 아예 없으니까 제로죠. 이 경우는. 그러니까 흡수력은 요만큼이 되는 겁니다. 항상 흡수력은 삼투압 빼기 평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지금 1.1일 때 삼투압은 이만큼이죠. 즉 들어오르고 하는 힘. 그리고 나가려고 하는 힘은 요만큼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 흡수력이 생겨가지고 또다시 시간이 경과하면 또다시 물을 흡수해가지고 이동하는 거예요. 진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다가 1.2일 때 이때 삼투압은 요만큼입니다. 들어오르고 하는 힘. 평압은 요만큼이에요. 그럼 흡수력이 요만큼 생기겠죠. 그러니까 또 물을 흡수해가지고 또 진행하는 겁니다. 이게 와버리면 삼투압하고 평압이 똑같아져 버려요. 즉 들어오려고 하는 힘하고 나가려고 하는 힘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흡수력은 제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물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때 가장 식물세포는 빵빵해지는 거죠. 우리는 이 상태를 최대 평균 상태 또는 그냥 평균 상태라고 해도 그냥 이걸 말을 하는 건데 그냥 최대라고 하는 말을 붙이니까 더 정확한 뜻이 되겠네요. 하여튼 평균 상태 또는 뭐 최대 평균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예. 그러면 0.91을 한번 보십시오. 삼투압은 이만큼이죠. 평압은 아예 없죠? 그러니까 요만큼 흡수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경과할수록 더 물을 흡수해가지고 그 다음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를 해석하면 됩니다. 하여튼 이 그래프는 무슨 그래프라고요? 예. 고장액에다가 두었던 세포를 저장에다가 옮겼을 때 평압하고 삼투압의 그런 그래프 변화입니다. 그런 변화를 알려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이 과정을 잊어먹어버리면 굉장히 그래프 해석할 때 오류가 많이 생겨요. 이거는 이렇게 했을 때 삼투압과 평압의 변화 그래프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깜빡 까먹으니까 여러분들 수능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별로 하지를 않더라고요. 학교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도
오류라고 하는 거를 아실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이 평가원에서 하는 것이 문제가 잘못되었다 그러면 학생들을 위해서 과감하게 지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과학 카페에서 뭐가 잘못되었는가 하는 거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하튼 하여튼 지금 설명했던 바 식물세포가 삼투에 의해 물을 흡수하게 되면 평합은 증가하고 삼투은 감소하다가 맞죠? 삼투하고 평합이 같아지면 더 이상 물을 흡수할 수가 없게 된다. 삼투하고 평합이 같아져 흡수력이 0이 되기 때문이다. 이 상태를 최대 평균 상태라고 한다. 뭐 알겠죠? 자, 요건 뭐냐 그러면요. 요 그래프에서 세포 부피만 따져가지고 설명을 한다 그러면 그 경우입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다는 걸 안다 그러면 세포 부피만 따져가지고 설명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지 않을 수 없어가지고 하는 건데 이 설명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하튼 해볼게요. 지금 다른 거는 따지지 않고 세포 부피만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포 부피가 여기는 1보다 더 크잖아요. 이 구간이. 그럼 마치 뭡니까? 저장액에다가 세포를 두었을 때 그 현상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죠. 왜? 저장에다가 이렇게 두으면 물이 들어와가지고 세포 부피가 크지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범위가 바로 저장액에다가 두었을 그 상태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위 1.0보다 더 작을 경우는 고장액에다가 이렇게 세포를 놓아두었을 때 물이 빠지면서 세포의 부피가 감소하겠죠? 이래서 그냥 이 구간이 고장액에다가 두었을 때 그 상태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왜? 지금 여기가 고장액에 둔 거 아닙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고장액에 있는 세포를 빼가지고 저장액에다가 두었다고. 지금 여기도 저장액에다가 두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즉, 고장액에 두었던 세포를 빼가지고 저장액에다가 두었을 때 이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장액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이 그래프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세포 부피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저장액 상태에 둔 그 상태라 그랬고, 여기가 고장액에 둔 상태라고 이야기했네요. 지금 고장액에다가 이렇게 세포를 두었을 때, 이제 세포 부피가 점점 감소하겠죠. 그럼 이제 점점 감소가 되려고 하는 시점이 언제일까요? 세포 부피가 1.0보다 조금이라도 작을 때, 그때 이제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때 부피는 1보다 마이너스 0.00001보다 더 작을 때 그때부터 이제 물이 빠져나간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0.0000000000001 이 값은 거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흔히 그냥 운행질 분리가 일어나는 그 시점을 그냥 세포 부피 1로 봐버립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1보다 조금이라도 작을 때 그때 이제 운행질 분리가 일어나는 건데 그 값이 거의 1이기 때문에 그냥 1일 때 운행질 분리가 시작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여기서부터 운행질 분리가 시작이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는 여기를 운행질 분리 한계점, 즉 여기를 넘어가 버리면 이제 운행질 분리가 시작이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세포 부피 1.0일 때 우리는 이때를 운행질 분리 한계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 번 더 언급해 보면 세포 부피가 1.0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질 때 운행질 분리가 일어날 것이므로 세포 부피가 1.0일 때를 운행질 분리 한계점 또는 한계 운행질 분리점이라고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식물세포로 들어온 물은요 액포로 들어가 저장이 됩니다. 원래 삼통해상으로 물이 들어오죠. 이때 그 물이 세포질에 있지 않고요 주로 액포에 들어가서 액포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액포가 더 커져 버려요. 그리고 물이 빠질 때도 액포에 있던 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액포가 바로 세포 내에서
물을 저장하는 그 세포 소기관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세포에 있는 액포의 크기가 커져 버려요. 또 물이 빠져버리면 그 세포에 있는 액포 크기가 작아져 버립니다. 여기까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